제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이재명 후보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 같이 응원할 겸 구호도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네. 아까 나를 위해 이재명 했죠? 구호부터 할게요. 나를 위해 이재명! 나를 위해 이재명! 나를 위해 이재명! 너를 위해 이재명! 너를 위해 이재명! 너를 위해 이재명! 우리를 위해 이재명! 우리를 위해 이재명! 우리를 위해 이재명! 아싸싸싸 이재명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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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싸싸 대동세상 이재명. 아싸싸싸 대동세상 이재명. 아싸싸싸 기본소득 이재명. 아싸싸싸 기본소득 이재명. 아싸싸싸 억강부약 이재명. 아싸싸싸 억강부약 이재명. 아싸싸싸 주가 5천 이재명. 아싸싸싸 주가 5천 이재명. 나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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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우리를 위해 이재명. 우리를 위해 이재명. 우리를 위해 이재명. 양평을 위해 이재명. 양평을 위해 이재명. 양평을 위해 이재명. 아싸싸싸 이재명은 합니다. 아싸싸싸 이재명은 합니다. 아싸싸싸 이재명은 합니다. 아싸싸싸 이재명은 합니다. 아싸싸싸 대동세상 이재명. 아싸싸싸 대동세상 이재명. 아싸싸싸 기본소득 이재명. 아싸싸싸 기본소득 이재명. 아싸싸싸 억강부약 이재명. 아싸싸싸 억강부약 이재명. 다들 멋집니다. 최고. 양평 화이팅! 양평 화이팅! 화이팅! 양평은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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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옆으로 가도 돼요. 네, 옆부터. 원래 여기 자, 옆으로 조금 더 올게요. 옆으로 조금만 더. 감사합니다. 넓은 데로 이동하세요. 사진 찍어주세요. 아니 뭐 인형도 다 만들어. 그건 누가 인형을 만들어? 아 구경이시다 보니까 보다. 아니야. 자, 나오시면 안 됩니다. 기다리세요. 자, 안으로 들어가세요. 기다리세요. 여기 그대로. 아니 여기 직원이 너무 앞으로 나오지 마세요.
만났습니다. 자, 구도 라인 좋아요. 라인 좋아. 구도 라인 좋아. 자, 올리지 마세요. 손 올리지 마세요. 이게 지금 우리가 확정된 계획이 아니지. 그럼 내가 얘기하면 안 돼. 저희 군수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내가요! 이재명이다! 하남시도 왔습니다. 네. 하남시 부모님 우리 고모님. 평양하고 신고를 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근데 이건 뭐예요? 환영한다. 일부러 하는 분들이 근데 이거 이게 누구예요? 내가! 잠깐만. 할머니, 양평 할머니. 양평 할머니예요? 마고 할머니 아니고? 아, 양평 할머니. 네. 자, 우리 양평 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정동균 군수님 계시던데 우리가 이게 선거운동인지 아닌지 애매모호해가지고 같이 하긴 어려워서 하여튼 함께 하진 않았지만 우리 정동균 군수님 일 잘하고 계시죠? 이 양평 역사에 처음으로 민주당 아마 단체장이 되신 걸 겁니다. 그렇죠? 역시 바뀌니까 낫죠? 부정부패를 저지릅니까? 나쁜 짓을 합니까? 국민들을 무시를 합니까? 그냥 열심히 하고 어떻게든지 양평 국민들 조금이라도 더 챙겨주시려고 맨날 도지사한테 전화해서 우리 사회가 그런 거 아닌데 괴롭히고 그래서 저희가 양평에 지원을 안 할 수가 없게 만드는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 처음이죠? 민주당이 이재명이 다시 집권을 하면 이재명은 다릅니다. 그렇죠? 이재명은 실력으로 보여줬죠? 저는 빈말하지 않습니다. 말하면 합니다. 약속하면 지킵니다. 너무 많이 약속을 지키고 한다면 너무 했더니 혹시 너무 심하게 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좋은 철학을 가지고 좋은 계획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국민들이 원치 않으면 하지 않는다. 국민 주권의 원리는 무시하지 않는다 했더니 이번에는 말 바꾼다 그러던데 이게 국민 주권을 대신하는 정치인의 태도 맞지요? 국민이 원하는 거, 국민이 필요한 일은 하는데 그거 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왜?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니까. 양평군의 주인은 양평 국민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약속을 지켰고요. 앞으로도 약속을 지킬 겁니다. 여러분이 맡긴 권한의 취지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일을 해낼 거예요. 실제 그렇게 해서
성남시가 전국 제1의 도시가 됐고 경기도가 아주 단기간에 전국의 최고 잘 사는 도시로 바뀌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대한민국을 오로지 실력만으로, 오직 실적만으로, 오직 유능함만으로 똘똘 뭉쳐서 여기까지 온 이재명에게 맡겨주시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변할지 기대되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가 공흥지구라고 있는데 맞아요? 제가 정말 단체장을 하기 전에 제가 시민운동을 했습니다. 제가 시민운동을 했는데 제가 이게 시민운동을 하면서 보니까 이 정치라고 하는 게 별게 아니더라고요. 이 욕심 많은 힘센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국민의 주권을 빼앗아서 자기 뱃속을 채우고 있는 게 정치더라고요. 내가 이 더러운 정치는 아예 안 한다. 꿈도 생각 안 하고 제가 시민운동의 길을 봤습니다. 누구는 판사, 검사 해가지고 떵떵거리고 잘 살겠다고 그 길로 갔지만 저는 성적이 돼도 검사 안 하고 제가 인권 변호사의 길을 선택해서 25살에 개업했어요.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제가 25살 어린 나이에 변호사로 인권 변호사의 길을 가려니까 사실은 속으로 무섭더라고요. 한 1년 6개월만 판검사 하다 나오면 정관이라 그래서 막 사건도 비싸게 막 갖다 주고 그러는 거 저도 뻔히 알거든요. 근데 제가 자신이 없었습니다. 판검사 발령을 받아 들어가면 그냥 눌러 앉아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예 그냥 봉쇄해가지고 아예 그냥 처음부터 야인의 길로 가자. 길거리 변호사의 길로 가자고 해서 변호사가 됐어요. 네. 제가 그때 검사 이런 거 했으면 제가 체질이 딱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네. 집요하게 열심히 하잖아요. 나쁜 짓을 열심히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제 인생을 생각해 보면 야 그때 잘 결정했다. 저 혹시 공안검사 특수부 검사 돼가지고 다른 사람 억울하게 만들고 내 이권 챙기느라고 검사 권력 남용하고 그런 사람 됐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안 하고 25살에 용감하게 500만 원 내가 조영래 변호사님 도움으로 500만 원 빌려가지고 개업했는데 훌륭하게 잘 결정했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힘들더라고요. 진짜 힘들어요. 세상을 좀 바르게 만들어 보려고 인권 변호사라고 어디 구속된 사람들 제가 이 여주 이천에도 많이 왔습니다. 여기에 노동운동하면 다 잡아다가 막 감옥 보내고 이래서 제가 그런 지원 활동도 많이 하고 했는데 결국은 정말 너무 어려워서 제가 야 이게 정치가 대체 뭐냐 한번 해볼까 생각했더니 정치는 도둑놈 되는 길이더라. 돈 많이 들어가지고 당선되면 본전 찾아야지. 돈 많이 들어가서 떨어지면 거지 되는데 그걸 왜 합니까? 정상적이면. 그래서 제가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제가 시민운동을 하면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정치하는 인간들이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제 뱃속만 채우더라. 그래서 제가 부정부패 감시운동을 했는데 부정부패 감시운동을 하는 시민운동가도 가만 내버려두지를 않더라고요. 얼마나 괴롭히는지 제가 살 수가 없었습니다. 제 변호사 사무실 앞에 와가지고 이재명이가 부모를 때리는 폐륜하다고 데모를 하질 않나. 이재명이는 재판하면 맨날 지는데 저놈한테 사건 맡기지 말라고 유인물에다가 써가지고 신문에 넣어서 뿌리질 않나. 그 제가 신고하면 경찰이 처벌도 안 해요. 오히려 저를 무고죄라고 처벌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세상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들여다보니까 진짜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권력을 가지면 왜 돈을 벌 수 있냐. 저는 뇌물만 받아가지고 돈 버는 줄 알았어요. 승진시켜주고 돈 받고 뭐 해주고 뭐 이건 줄 알았더니 진짜 돈을 버는 건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바로 부동산 비리였습니다. 부동산. 여러분 여기 양평에도 땅 많지요? 우리 군수님 아까 계시던데 군수님이 친한 사이라고 우리 조카 우리 장모 저 개발하라고 허가 찍찍 내주고 이러면
돈 버는 거 일도 아닙니다. 그죠? 멀쩡한 산에 형질 변경 신청 그 허가해줘 가지고 산 위에다가 집 짓게 하면 그 평당 50만 원 하던 땅이 500만 원 되잖아요. 그게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권한을 가지면 부동산 투기를 해가 돈을 벌더라. 그런데 제가 하나 생각한 게 있어요. 여러분, 돈이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아니요. 땅에서 솟습니까? 아니요. 누군가가 부당한 이익을 취하면 누군가가 그만큼 손실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세상 이치 아닙니까? 가난한 우리 서민들은 가만히 있어도 어느 날 뒷주머니에서 슬슬 돈이 빠져나가가지고 저기서 누가 이만큼씩 해먹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치더라고요. 이게 부패더라고요. 이걸 제가 감시운동을 하다가 결국은 제가 감옥을 갔습니다. 제 첫 번째 전과, 내가 전과 많다고 욕하는 사람 많지요? 예? 저는 여기도 그렇지만 경기도 어디를 가나 서울은 별로 없습니다. 경기도 어디를 가나 멀쩡한 땅 허가해가지고 아파트 부지로 바꿔주면 돈이 얼마나 생겨요. 분당에 그 정자동이라고 있어요. 그 업무용지로 만들어가지고 사무실만 들어와라. 그래야 일자리가 생기지 않냐 했더니 잘 안 들어와요. 요 아파트 지어 팔면 떼돈을 벌게 생긴 거예요. 그 아파트로 용도 변경을 바꿔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해서 제가 반대 운동을 했습니다.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그때 한 1조 5천억 남더라고요. 돈도 안 듭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기 돈으로 땅 사는 사람 바보예요. 계약만 하고 10%만 내고 계약한 다음에 허가를 받으면 그 땅 분양해가지고 땅값 돈 분양가로 받아가지고 건물 지어주면 됩니다. 일도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할 필요도 없어요. 대행사 맡기면 됩니다. 대행사 하면 분양 대행, 인허가 대행 이거 다 해줘요. 그러니까 누가 하냐? 권력하고 손잡은 사람이 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걸 못하게 반대 운동을 하니까 제가 얼마나 미웠겠어요. 돈 20억 준다고 유혹하다 안 되니까 집에다가 협박해가지고 애들 어떻게 하겠다고 위협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사무실 앞에 데모해가지고 저를 아예 망가뜨리려고 그러고 그러다 결국 제가 없는 죄 저는 뒤집어 쓰고 제가 구속되고 벌금 내서 전과자 소리 듣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어요. 야, 돈은 이렇게 버는 거구나.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이라고 나이 드신 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 제가 민주당, 그때 당시는 구민주당이죠. 그 구민주당 정권에 의해서 제가 구속됐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그때 한나라당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 한나라당이 구속된 저를 면회를 왔어요. 오, 민주투사!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당시에 자기들의 상대인 민주당이 곤란하게 됐으니까요. 민주당 시장이 허가내줬고 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거기에 관여돼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5명이나 황의여 뭐 원내대표 이런 분들이 구치소에 국회의원 5명이 몰려왔더라고요. 그때는 좋다고 박수 치더니 요새는 저보고 욕하고 있어요. 전과자라고 놀리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런 게 곳곳에 있습니다, 전국에. 근데 허가를 누가 내줘요? 군수, 구청장, 시장이 허가 내주죠? 네. 허가만 내주면 수백억, 수천억이 그냥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시장, 군수, 구청장 못해서 안달난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을 잘 되게 하기는 게 아니라 내가 해먹어야지. 내 친구한테 한번 해먹게 해가지고 평생 나도 잘 살아야지. 심지어 자기 가족들한테 허가 내주는 사람이 있어요. 맡긴 권한을 그런 식으로 사적으로 남용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습니다. 아, 권력을 제대로 행사하기만 해도 세상이 확 바뀌는구나. 공직자가 첫 번째, 나쁜 짓만 안 해도 엄청 잘하는 거다. 두 번째, 부정부패하는 것을 못하게 막기만 하면 엄청나게 더 좋아진다. 세 번째, 세금 떼먹고 무임승차하는 이런 사람들 잡아다가 다 세금 제대로 걷고 숨긴 거 뺏어다가 제대로 국민들한테 제대로 지출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집니까? 이거를 할 수 있는 후보들이 필요합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감옥을 갔지만 부동산 투기 비리 저지르는 거 쫓아다니면서 못하게 막다가 미움받아가지고 언론도 저를 싫어해, 권력도 싫어해, 정치에서도 싫어해, 우리 가족들만 미워하더라고요. 왜 그런 짓을 해가지고 쫓겨다니냐고. 제가 석 달을 수배를 당해 도망당했거든요. 그래서 가족들, 주변 사람들은 안타까워하고 그런 짓 왜 하냐고 야단도 치고, 남들은 지껏 그냥 잘 챙겨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니는 뭐 미쳐가지고 그런 짓 하고 다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때 그랬어요. 나 같은 사람이라도 안 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냐. 그리고 나라도 쫓아다니면서 이러니까 무서워서 들킬까봐 못하는 사람이 있지 않냐. 그만큼 우리 많은 사람들이 혜택 보고 그래도 좀 더 희망 있는 세상 되지 않냐.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맞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공공지구와 관계가 있어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장이 돼서 약속을 했습니다. 어떤 약속을 했냐면 제가 보니까 돈 버는 게 일도 아니더라고요. 내가 나쁜 짓 안 하고 다른 사람 나쁜 짓 못하게만 해도 엄청 우리 시민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엄청난 이거 개발 사업들을 시민들이 직접 해가지고 그 이익을 시민들이 갖게 하겠다. 내가 1조 원을 만들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1조 원 성남시에서 내가 1조 원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제가 1조 원은 못했고 7,200억인가 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대장동 5,800억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장 군수들이 여기 공흥도 그랬다면서요. LH가 멀쩡하게 사업하고 있는 데를 LH가 괜히 취소하더니 거기다 어떤 사람이 땅 사가지고 분양해서 수백억 벌어먹었다면서요. 정말 너무 쉽지 않아요? 요거는 요만한 겁니다. 요만한 거. 이거는 손톱만한 거예요. 여러분이 모르는 수없이 많은 이권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산 LCT. 그거 그냥 허가내 줬잖아요. 허가내 주니까 1조 원 넘게 남았다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남으니까 어떻게 막 서로 막 퍼먹다가 싸워가지고 소문나가지고 지금 감옥 간 사람이 조금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만큼 되는 사람 중에 요만큼 처벌받았을 겁니다. 응? 그리고 이 검사들이 이권에 개입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번에 대장동 거기도 왜 퇴직 검사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검사 그만두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인연이 생겼을까요? 그렇지 않죠. 검사하면서 만든 인연들이죠. 사건 봐주고 사건 봐준 것도 하나 나고 있다고만 보니까 이렇게 국민이 맡긴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이익을 챙기고 자기 퇴직한 후 거 보장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말이에요. 제가 시장이 되기 전에 대장동이라고 하는 그 30만 평쯤 되는 금싸라기 땅이죠. 임야 전답인데 거기 허가해가지고 상업지구 판교처럼 만들면 돈이 얼마나 남겠어요. 계산상 뻔하지 않습니까? 땅 짓고 헤엄치기 일도 아니죠. 제가 그거를 시장이 되기 전에 LH가 하고 있었어요. 공공개발을. 그런데 여러분 공공개발을 이미 LH가 하고 있는데 그걸 민간개발을 하겠다고 땅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이 부었죠? 미쳤던 거죠? 아닙니다. 미친 게 아니고 짜고 친 겁니다. 1,800억 원씩 땅을 샀는데 그 동네 땅을 LH가 이미 공공개발을 하고 있는데 성남시하고 LH가 그 땅을 민간개발하겠다고 샀다가 혹시 소용당하면 손해가 엄청나겠죠. 땅값에 2~3배를 주고 샀으니까. 그런데 그걸 샀어요. 구정대출 받은 거죠. 수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들켰어요. 그럼 처벌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처벌 안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살아남아 가지고 결국 이 사업을 계속하게 됐습니다. 검찰이 봐준 거죠? 주임 검사가 누구라고요? 과장이 누구예요? 부장이 누구? 최모 씨인데
최모 씨도 50억 클럽 명단에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 공공개발하고 있는 데다가 포기도 안 한 데서 땅 사서 케이스 흐름에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이 지시해가지고 포기했어요. LH가. 민간 개발해가지고 지금 1조 원을 먹을 판인데 하필이면 재수없게 이재명이가 예상외로 당선돼 버린 겁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공개발한다 민간 안 한다 했더니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생 난리를 쳐서 공공개발을 못하게 제가 임기 4년 동안 막았어요. 저를 재선을 안 시키려고 성남시에 계신 분들 알 겁니다. 성남시가 난리가 났어요. 이재명이가 다시 당선되면 못해 먹으니까. 제가 정말 그 엄청난 장애를 뚫고 다 재선이 된 다음에 결국은 공공개발을 못하고 법으로 막으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민간 개발은 내가 시키는데 대신에 허가 조건으로 처음에는 70%를 제가 뺏었습니다. 6,200억 남는 것 중에 4,400억 제가 환수했어요. 제가 그러다가 한 1년쯤 지난 다음에 보니까 땅값이 살짝 오르는 기미가 보여서 허가를 변경하면서 1,200억 더 부과시켰어요, 내가. 그래가지고 이제 5,500억을 했는데 요것도 좀 적은 것 같아서 우리가 사전 용역한 거 그거 돈 받아라. 그래서 그것도 8억 받고 이것도 부족하다. 우리가 관리를 대신해 주니까 관리비를 좀 많이 받아라. 업무 관리비. 그래서 280억 더 받고. 그래서 5,800억을 제가 뺏었는데 그게 제 거면 제가 뺏었겠습니까? 맞아요. 어떻게 나한테 그걸 덮어 씌우려고 할 수 있습니까? 이 국민의힘, 저는 국민 여러분께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요. 왜냐? 제가 직원 관리를 잘못해서 오염되는 게 일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이 막았을지언정 저도 국민의힘과 똑같은 일꾼이었기 때문에 다른 모습이 말려가지고 내가 못했습니다. 다 못 뺏어서 일부라도 어쨌든 민간에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게 한 거 죄송합니다. 내가 국민에게는 사과드리고 책임을 지지만 내가 국민의 힘에 대해서는 책임질 일이 아니죠. 누가 책임져야 돼요? 국민의힘이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침에 제가 딴 동네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나한테 덮어 씌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인간들이. 인간 취소, 그분들이 실제로 특검을 사실은 못하게 막고 있어요. 저는 그럽니다. 윤석열 후보는 왜 대장동 대출 비리를 봐줬나? 왜 대장동 그 관련자가 윤석열 부친 집을 사줬나? 왜 국민의힘은 공공개발하고 있는 LH를 강압해서 공공개발 포기시켜가지고 민간개발하게 만들었나? 왜 국민의힘은 성남시장 이재명이 공공개발을 하려고 그랬더니 4년 동안이나 시의회 동원해서 못하게 막았나? 왜 국민의힘에 그 관련된 사람들은 50억 클럽이니 뭐 고문이니 이렇게 관련이 많나? 돈 받아 먹은 거는 왜 다 국민의힘이냐? 돈 받아 먹었다고 웃음대는 50억 클럽이니 뭐니는 왜 다 국민의힘과 관계된 전직 검사들이냐? 왜 하나은행은 1조 3천억이나 투자해놓고 하나도 배당을 안 받아갔냐? 이만큼 받아갔대요. 대부분 다 화천 대운가 뭔가 거기서 다 받아갔다지 않습니까? 대체 이런 걸 왜 검찰은 수사를 안 하는 겁니까? 여러분 요새 녹음 테이프 있잖아요. 그걸 변호사들한테 안 주고 있대요. 뭐 왜 검찰이 왜 안 줍니까? 맨날 슬슬 흘려가지고 이재명이가 뭐 이상한 사람처럼 몰더니 내용을 안 주고 있습니다. 변호사들한테. 왜 그런 구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검하자. 아까 얘기했죠. 나는 인허가를 해줬다. 공공개발하려고 했지만 못하게 시의회가 국민의힘이 막아서 못했으니 그거 수사해봐라. 왜 못했는지. 나는 공공개발 하려고 좀 못해서 민간개발을 허가해줬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가만 놔뒀을 거 아닙니까? 제가 그걸 뺏었잖아요.
60% 또는 70% 나중에 땅값이 올라가 이익이 늘어나니까 우리가 60% 돼버렸는데 그 과정을 다 수사해야 되겠죠? 네. 공정한 특검이 수사해야 되겠죠? 네. 국민의힘이 지명하는 특검이 하면 제대로 하겠어요? 그 특검한 사람이 여기 끼어있지 않습니까? 공정하게 특검을 선정해서 빼지 말고 모두에게 공정하게 전모를 성역 없이 수사하자. 맞습니까? 네. 그리고 대선이 끝나든 말든 상관없이 끝난 다음이라도 수사하자. 맞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를 조작해가지고 김기현 원내 총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대선이 끝나더라도 수사를 반드시 하자. 특검을.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분이 언론에 나가가지고 이재명이 특검을 대선 후에 하자 그러더라. 후에라도 하자 하고 후에 하자 하고 다르죠? 네. 그분 사법시험 합격한 판사 출신인데 모를 리가 없죠? 네. 고의적으로 왜곡을 해서 저한테 덮어씌운 겁니다. 이때까지 그래 왔으니까 제가 이분 이거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겁니다.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이게 허위사실 공표죄죠. 네? 그래서 여러분 국민이 맡긴 권력을 국민을 위해 쓰는 사람을 골라야 우리의 삶이 개선됩니다. 지금 삶이 얼마나 어려워요. 이렇게 어려울 때는 유능한 사람이 나라 살림을 맡아야 됩니다. 그렇죠? 네. 이재명! 그래서 우리 정동균 시장 군수 같은 분들이 부정부패 없이 평생 열심히 하다가 지금 군수 맡겨놓으니까 얼마나 잘해요. 네? 그래서 저도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그런 거죠. 첫째, 대통령은 유능해야 된다. 맞죠? 네! 편 가르지 말고 네 편 내 편 따지지 말고 유능한 인재를 좋은 정책을 써서 국민의 삶이 개선되도록 하는 통합의 대통령이 된다. 맞죠? 네! 세 번째로 남북 간의 전쟁 위협 만들어가지고 이익되게 하면 안 된다. 북한이 막 저렇게 미사일 저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저분들이 대체 왜 저러는 건가. 정말 유감이고 정말 규탄에 마땅하지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맞대거리 해가지고 원점 타격한다면 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명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피하는 평화 대통령이 꼭 필요하겠죠?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국민의 고통을 이용해서 정치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국민이 고통스러우면 그 고통을 줄여줘야 됩니다. 국민들이 서로 편갈라 싸우면 증오하면 그 증오를 줄여줘야 됩니다. 네. 화해하게 협력하게 해야죠. 네. 그게 정치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청년들 편갈라 가지고 남자 여자 편갈라가 싸우고 있는데 왜 싸웁니까? 기회가 적으니까 살기 어려우니까 경쟁이 너무 격심하니까 편갈라 싸우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아들 딸들이.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편갈라 싸울 만큼 형편을 어렵게 기회가 적게 저성장 사회를 만든 건 우리 책임 아닙니까? 우리 책임 중에서도 기성세대 중에서도 정치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 책임 아닙니까? 그럼 미안하다 그래야죠. 네. 싸우지 않게 해야죠. 네. 증오를 하지 않게 해야죠. 네. 그런데 편 갈라가지고 네 편 내 편 가르고 남자 편 들어가지고 여성 청년들 압박하고 둘이 서로 증오하게 해서 이게 이런 정치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젊은이들의 이 증오를 이용해가지고 우리 민주당 이재명 지지하는 40, 50대 포위해가지고 이겨먹자. 세대 포위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 청년들이 있는 카페에서 DC 인사이드라고 거기에서 쪽지가 하나 왔어요. 세대 포위론에 대해서 아니다 이렇게만 얘기하지 말고 세대 포용론이라고 그래라. 자, 우리가 맞지 않습니까? 같이 살자. 증오하지 말고 우리가 협력하면서 사는 세상 만들자. 우리 40, 50대가 우리 책임이 있으니 20대, 30대 힘들어도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기회가 더 넘치는 세상 만들어서 편갈라 싸우지 않아도 되는 세상 만들자. 라고 해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포용하는 대통령, 통합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 양평이 잘 살게 되다 보니까 점점 인구가 늘어가지고, 예? 인구가 늘어가지고 10만을 넘어서 11만? 12만까지 갔군요. 엄청나게 성장하는 도시입니다. 자, 양평도 경기도의 일부이고 대한민국의 일부죠? 우리 양평 국민 여러분, 경기도의 도민으로서 이재명 지사 경기도 살림 잘했죠? 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정해주고 계신 거죠? 근데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전국에. 체험을 안 하다 보니까 국민의힘에 저런 말 같지 않은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공흥지고 해먹은 건 아무 생각 없이 얘기 안 하시면서 그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이재명이 왜 다 회수 안 했지? 라고 의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한테 전화라도 한번 하고 문자라도 한번 보내서 여러분들이 이재명이 얼마나 실력 있고 얼마나 청렴하고 얼마나 국민을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세상의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 자녀들의 더 나은 세상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야죠. 정치인들이 뭐 별겁니까? 안 찍어주면 떨어지는 거잖아요. 한 표 한 표 모아가지고 결국은 한 표 차일지라도 우리가 선택된 사람이 여러분 살림을 대신하는 거예요. 네. 지금 엄청나게 긴장되죠? 아슬아슬하죠? 그러나 저는 국민을 믿습니다. 절박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냥 누군가에 복수하자. 야, 우리나라 이 색깔 좋아해. 라고 하는 사람하고 나의 미래를 걸고 내 운명을 걸고 우리 아이들의 모든 것을 걸고 이 국가의 운명을 걸고 내가 선택한다. 반드시 우리가 이겨야 된다. 이 절박함을 그들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만이라도 정말로 1분 1초라도 이웃을, 친구를 저 멀리 사는 고향 사람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알려주셔서 이재명이 얼마나 유능한지를 말씀해 주세요. 대장동에서 얼마나 억울한지 제가 장 피토할 일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공공지구처럼 그냥 허가해 줬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안 하려고 수년을 싸워서 악착같이 우리 성남 시민들의 이익을 챙겨줬더니 그거를 다 뺏어 먹으려고 하던 집단이 너 왜 다 못 뺏었어? 라면서 저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상을 해봤는데 산적대들이 말이에요. 동네 물건 다 훔쳐가다가 동네 머슴한테 걸렸어요. 그래서 동네 머슴들 몇이서 가가지고 도로 뺏어가지고 돌아오는데 이 손이 작아가지고 다 못 뺏고 조금 남겨놨어요. 그래서 다 가져왔더니 이 도둑들이 변장을 하고 마을에 나타나가지고 이재명이가 도둑들한테 물건을 뺏어오는데 일부러 저거를 남겨놨더라. 다 일부러 안 가져왔다. 그 중에 같이 갔던 동네 모습 중에 하나가 거기서 뭐 하나 집어 먹었다더라. 이재명이가 보니까 나쁜 놈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속지 않으신 거죠? 네. 이것도 온 동네에 알려주세요. 네. 여러분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성남시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경기도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제가 대한민국을 확실하게 전 세계에서 선도하는 나라로 우리 국민들 모두가 자랑스러워하는 나라로 우리의 후손들이 정말로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나라로 만들어서 보답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명! 네. 이재명! 잠깐 올라오십시오. 앞으로 제대로! 이재명이다. 이재명은 합니다. 네, 이것도 해주세요. 네. 자, 이재명! 정치도 민생도 네, 앞으로 제대로 하겠습니다. 네. 나를 위해 이재명. 자, 그럼 이거 연습 한번 할게요. 우리 최재관 위원장이신데 우리 지역에 우리 위원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기회가 아직 안 온 것 같습니다. 곧 기회를 주실 거라고 보고요. 제가 앞으로 제대로
이재명 이거 따라해 주세요. 자, 뭐라고 하면 해주세요. 자, 양평. 아니야. 제대로 앞으로 양평 앞으로. 자, 양평 앞으로. 경제 제대로. 나를 위해 이재명. 최재관. 한 말씀 하십시오. 이재명은 무조건 됩니다. 예. 이재명 예,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장 최재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님 말씀 잘하시죠? 일조 잘해요. 이렇게 프롬프트 없으면 말씀 못하는 분 아시죠? 이재명 후보님 말씀만 잘하십니까? 아니면 실천은 더 잘하시죠? 해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물맑은 양평, 친환경 농업의 산실, 우리 친환경 무상급식을 제일 많이 하는 곳인데 친환경 무상급식 어느 정부가 했습니까? 그거 못하게 막았던 정부 누굽니까? 후보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가 했는가, 누가 해왔는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은 얼마든지 잘할 수 있지만,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의료보험 제도 없었다면 의료보험 제도 누가 만들었습니까? 박정희가 박정희가. 네. 박정희의 정부에서 만든 겁니다. 네. 그거 잘 키운 거지.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하자, 그죠? 뭐 박정희도 잘한 거지. 네. 네, 잘하신 거 저희들이 잘 계승해서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 귀중한 투표권 누가 줬습니까? 직선제를 만들기 위해서 애썼던 정부가 누구입니까? 예, 우리 새로운 사회를 위해서 나가는 민주당을 위해서 많은 지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최재관 위원장께서 의료보험 체제를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정비한 문재인 정부 얘기를 하시다가 표현을 잠깐 잘못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개혁이란 어렵습니다. 네. 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거고, 그러면은 옛날에 구체제에서 득보던 사람들이 손실을 본다는 뜻이기 때문에 저항이 있습니다. 이 저항을 우리가 기득권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걸 이겨내는 게 실력이에요.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땅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낸다. 너무 당연하죠? 네. 이게 조선에서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양반은 세금을 적게 내고 상인 그냥 농민들은 많이 낸다. 이거를 땅 많은 사람이 땅 많은 만큼 더 낸다. 이게 당연한데 이거 만드는데 100년 걸렸어. 100년. 네. 제도란 그렇게 어려운 거죠. 자, 주간 여러분 제가 쓸데없는 소리 됐는데. 성남 때부터 팬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여기 도당위원장도 가와 계신데 저희가 잠깐 한 말씀 하실래요? 귀엽다. 꿀벌 귀엽다. 네, 경기도당 꿀벌 선대위원장 박정희입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 상대방 당이 했어도 잘한 건 잘했다고 하죠? 네, 그게 실사구시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실이 들어가는 네 가지가 있는데 실력이 있습니다. 실천합니다. 그리고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표하면 실속이 있습니다. 저쪽 후보도 실사구시 후보라고 하는데 늘 말 실수를 합니다. 본인이 실력이 없다고 실토를 합니다. 또 제대로 정책을 잘못 던져서 실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실망을 줍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실수가 좀 다르죠? 네, 이제 후보는 구별이 되고
조직은 비슷합니다. 마지막 홍보 소통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주변 분들한테 말씀하셔서 표를 좀 모아주십시오. 하실 수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꿀벌 북무 한번 하겠습니다. 꿀벌! 꿀벌! 이재명!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